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30번까지, 4회차, 15년도 4회차 30번까지 풀어봤어요. 좀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쫓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모르면 외우세요. 외우다 보면 그게 또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 안 될 때도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돼요, 이상하게. 그게 공부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30번까지 빠르게 문제다 말아보고 31번서부터 35번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그 30번까지 문제가 되게 길게 막 거의 2, 30분씩 강의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목이 좀 아파요. 지금 연달아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또 내일 또 일정이 있어갖고 미리 전에 좀 찍어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게 하루 일과 중에 숙제예요, 숙제. 저도 이제 공부도 하고 옛날에 했던 그 지식을 다시 상기시키고 또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고 공부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도. 실무에서는 뭐 토크 곡선이나 뭐 이런 것들 봐갖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이 토크대로 걸렸는지를 우리가 막 계산을 합니다. 양정할 적에도 우리가 적절하게 계산했는지 계산을 해요. 그런 거 할 적에 이제 이런 개념을 알지 못하면은 뭐가 뭐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뭐 벤더한테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기술자면은 그래도 좀 알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21번 삼상 유도전동기 2차 제왕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로 되는 것은 답은 1번 슬립. 22번 다음 제동 방식 중 급정지 하는데 가장 좋은 제동 방법은 3번 역상제동. 23번 슬립 S 5% 2차 저항 R2는 0.15이고 유도전동기 등가 저항 R은 얼마인가 1.95. 24번 동기전동기 장점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직류 여자가 필요하다. 25번 부월주 계정의 설치 위치는 답은 4번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 사이. 26번 고압전동기 철판의 강판 홈의 모양은 답은 2번 고압이기 때문에 개방형, 저압은 반폐형. 27번 다음 그림은 직류 발전기 분류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답은 자석 발전기 아니고 직류, 여기 복권이죠. 복권 발전기죠. 직분이 다 있죠. 병렬과 직렬이 다 있죠. 그래서 복권 발전기입니다. 28번 100V 10A 전기장 1호 회전수 1800rpm인 전동기 역기 전력은 rpm은 필요 없죠. 그래서 역기 전력 전동기에서 E는 V 빼기 IARA. 유기기 전력은 발전기에서는 E는 V 플러스 IARA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헷갈립니다. 이거 빼버리면 문제 답이 달라져 버려요. 플러스 하면은.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문제가 틀리는 이유가 여기 두 개 답이 다 있어요. 110도 있고 90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한 사람은 나 제대로 그 계산했네 하고 3번 쫙 찍어버린다고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90V가 나오죠. 답은 1번. 29번 유도 전동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취급이 어려움. 취급이 쉬운 거예요. 30번 정격 속도로 운전하는 무브와 분권 발전기의 계좌 저항이 60옴, 계좌 전류가 1A, 전기자 저항이 0.525옴이라면 유기 기전력은, 그래서 유기 기전력 E는 발전기이기 때문에 V 플러스 IARA예요. 그래서 여기에 V가 없잖아요. 그래서 V를 계산하려면 계좌 전류 곱하기 계좌 저항이에요. 그래서 얘를 곱하기를 하면은 60옴에 1이죠. 1을 곱하면은 그냥 6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5예요. 그래서 전기자 저항과 그 전기자 전류가 있어야 되는데 전기자 전류는 1옴이라고 무브하시기 때문에 전기자 전류와 계좌 전류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 곱하기 0.5 하면은 0.5예요. 그래서 60 플러스 0.5는 60.5V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
이제 오늘의 문제입니다. 31번 변압기의 2차 측을 개방하였을 경우 1차 측의 2차 측을 개방, 부하 측을 개방한 거예요. 전원 측에 흐르는 전류는 2차 측의 무부하 상태라는 거예요. 개방한 거는 무부하 상태고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보통 여자 전류만 흐르잖아요. 그죠? 여자 전류는 곧 그 여자 어드미턴스, 철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차를 만약에 단락했다. 그럼 1차 전압을 갔을 때 이제 하는 이제 값들은 저항, 임피던스, 누설, 리액턴스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개방 시험, 단락 시험 해가지고 이 문제는 이제 개방 시험, 무부하 시험과 이제 단락했을 때 단락 시험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고요. 지금 여기서는 개방이기 때문에 무부하 시험. 그래서 2차 측 개방한 상태에서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시험, 여자 어드미턴스, 여자 전류 철선이 되고요. 단락 시험은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1차의 전압을 가했을 때 측정하는 시험으로 저항, 임피던스, 누설, 리액턴스가 됩니다. 보통 이게 전기 공부한 저항, 임피던스 이게 딱 나오는 누설, 리액턴스, 여자 어드미턴스 이게 생소하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흐르는 거는 여자 전류라고 하면 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어드미턴스라고 하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건을 가지고 바꿔가면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해서 측정 가능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만약에 2차 측을 개방하고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단락한 경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하고서 누설 리액턴스 적어 놓으면은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여기 저항, 임피던스, 누설 리액턴스 이거는 단락 시험인 거고 개방 시험 것만 적어놨기 때문에 뭘 하나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외워놓으면 아닌 거를 고라지 세 개 중에 아닌 걸 찾아서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답은 4번입니다. 32번 입력으로 펄스 신호를 가해주고 속도를 임펄스로 주파수에 의해 조절하는 전동기는 이거 딱 보면 되게 좀 애매모호한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은 펄스 신호를 가해준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주고 임펄스의 주파수 어차피 우리가 구형파의 주파수를 펄스 주파수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태핑 전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스태핑 모터는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직류 스태핑 모터는 펄스 신호의 진행에 의해 일정 회전각만큼 도는 모터를 펄스 모터라고 한다. 이 모터는 출력을 이용하여 특수 기계의 속도, 거리, 방향 등을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고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 제어에 많이 사용된다. 응용 분야는 산업용 로봇, 3D 모터, CNC 가공, 공작 기계 등에 쓰이고 다양한 분야에 사실 쓰이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 스태핑 모터는 답은 3번이라고 했죠. 33번 농용 유도전동기 기동 방법이 아닌 것은 뭐예요? 예, 2차 저항 기동법이 얘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죠. 이게 문제가 되게 재밌잖아요. 저번에 문제에서는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 방법을 고르라고 한 거고 지금은 농용 유도전동기 기동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변형해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다 직익 기동, 그다음 기동 분산계의 기동, Y델타 기동 다 농용 유도전동기 기동 방법이잖아요. 얘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설명할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달달달달달달 외우라고 제가 했던 게 하나를 제대로 외워놓으면은 어디든 써먹고 이게 머릿속에 줄기로 그러니까 이게 나무 구조로 딱 있으면은 가지쳐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빼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써보고 외우고 듣고 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전동기, 유도전동기는 단상과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고 단상 유도전동기에는 분산기동형, 반발기동형, 콘센서 기동형, 세이딩 코일형, 콘덴서 기동, 콘덴서형이 있고 삼상 유도전동기에는 농용 유도전동기가 있고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다. 농용 유도전동기는 전전압 기동, 직익 기동이라고 하죠. 감전압 기동, Y델타 기동, 감전압 기동에는 Y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콘돌포 기동, 1차 저항기 기동, 크샤 기동이 있다. 전전압 기동은 지익 기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선형 유도전동기에는 2차 제왕기동이 있어요. 동기전동기에는 단상 동기전동기와 삼상 동기전동기가 있고, 삼상 동기전동기에는 자기기동법, 기동전동기법, 저주파 기동법이 있습니다. 외워 놓으세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서 추가될 게 있으면 여기 이 줄기를 가지고서 하나씩 추가되면은 이걸 다 외운 상태에서 하나 추가해서 이해하는 거는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4번 변압기 V 결선이 특징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이제 델타 결선을 V 결선으로 할 수 있어요. 삼성 전원을 낼 수가 있어요. 낼 수가 있는데 실제 V 결선을 제가 쓴 사례는 못 봤어요. 단상 변압기를 우리가 한전 같은 경우는 상 일가령이 아니 상 분리형으로 해서 그 상을 3개의 단상 변압기를 이게 결선을 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한전 변전소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초급 쪽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요즘은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보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 커넥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은 이게 Y 결선인지 델타 결선인지 보이는데 이런 결선 방법이 실제 우리가 출력비는 이제 델타 결선을 쓸 때보다는 V 결선으로 써가지고 쓸 때는 출력비가 이제 55% 정도밖에 못 쓰고요. 이용률은 86.6%가 돼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 외우는 게 좋어요. 요 특히 요거 공식과 계산 결과 요거는 꼭 외우 놓으시는 게 좋아요. 물어보니까요. V 결선 시 출력비는 0.577. 이용률은 0.866. 이 공식으로 줄 때도 있고 요 숫자로 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외워 놓으셔야 되겠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V 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장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쓰인다. 2번 담상 변압기 2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한다. 맞고요. 3번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맞고요. V 결선 시 출력은 델타 결선 시 출력과 크기가 같다. 답이 4번이네. 4번. 델타 결선 응급처치용으로 쓰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V 결선의 특징, 장점, 2대의 변압기로 삼성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단점, 변압기 출력비가 57.7%로 저감되고 이용률은 86.6%로 저감된다. 각 쌍의 전압 변동률이 상하여 출력 전압 불평형이 발생된다. 당연하죠. 회전기의 전력 공급 시 영상분 전류가 영향을 준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회전기기 할 적에 영상분, 정상분,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역상분 전류가 증가한다고 영향을 준다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 장내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곳에 델타 결선 예정 시 우선 2대의 변압기로 델타 결선을 사용하려고 한다. 사실은 이거는 그냥 말 맞추기고요. 옛날에 이제 그렇게 썼지만은 이거 옛날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93년도 뭐 4년도 이때 기능사적에 지금 딸 적에도 이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 문제의 보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이제 돈이 없거나 막 그랬을 적에 계절 부하용들 이렇게 예비품 살 적에 없을 적에 이제 이렇게 썼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정말 임시방편으로 쓰지만은 이게 한전 같은 경우도 스페어를 다 이게 지사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갈아서 그냥 교체를 하죠. 그리고 누가 뭐 장래 예상 증설해가지고 V 결선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델타 결선을 합니까? 활산 작업하고 그 중간에 그 22.9kV 라인이나 이런 것들 다 꺼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 조작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한자는 끄거나 킬 적에 급전에 다 얘기해가지고 조작 절차를 수행을 하고 다 보고합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35번.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요번에 막 분권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분권 발전기 나왔죠. 아, 여기 복권이구나.
예, 분권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운전 중 계좌 권선의 저항을 증가시키며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뭐 증가할 것 같은데요. 계좌 권선의 저항을 증가시키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저항을 증가시키면은 회전 속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좌 권선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직류 분권 전동기는 K 파이 N에서 N은 K 파이분의 2입니다. 그래서 계좌 저항을 증가시키면은 계좌 전류가 감소하고 전기자 전류가 증가하고 자석은 감소하고 N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차 검선 저항 증가 시 자속 변화에 대해서는 계좌 권선의 자기 인턴터스 계좌 전류 IF에 비례한다. 그래서 파이는 KFIF예요. 그래서 이 IF가 증가하면 IF가 여기서 보면 비례하기 때문에 계좌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자속은 계좌 저항이 증가하면은 증가하죠. 근데 여기서 계좌 권선의 저항을 증가시키는 계좌 전류가 아니라 계좌 권선이네요. 그래서 계좌 전류가 감소하면 전기자 전류는 증가하고 자속의 파이는 감소하죠. 왜냐하면 여기 계좌 전류가 감소를 하면은 자속 파이는 감소하잖아요. 그죠? 공식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그죠? 상수는 변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은 자속이 감소하는 거는 요 식에서 보면은 반비례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속이 감소하면 회전 속도는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저도 잠깐 헷갈렸었는데 이게 수식들이 뭐 전기자 전류, 전기자 저항, 계좌 전류, 계좌 저항, 뭐 자속도 막 이렇게 수식들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여기 이거를 설명할까 말까 막 하다가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 계좌 전류 들어가는 거나 이 그림에 이제 표시를 해갖고 공식을 가지고 이해하면 사실 쉽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하면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 갖고 이걸 좀 잘라 놓고 여기에 잠깐만 이제 필요한 것들만 갖다 놓고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러는 건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런 수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계좌 저항이 여기서도 증가하면은 요식도 그렇고 요식도 봐더라도 이거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계좌 저항이 증가하면은 계좌 전류가 감소하죠. 계좌 전류가 감소하면은 자속 파이도 감소를 하고 자속 파이가 감소하면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외워놓으시고 얘 필요 없으면 얘는 빼도 돼요. 나머지는 이 공식 갖다가 다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아요.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회로도가 좀 나오고 이 문제들이 지금 15년도 3회차랑 4회차가 좀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그 1, 2회차는 되게 쉽게 갔었는데 저도 이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되게 이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하지 하고 이렇게 글로 좀 설명을 했는데도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계속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셔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됐다고 또 다음 문제 킵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돌려서 보다 보면은 이게 이 지금 본 문제 중에서도 이해 다 안 될 거예요. 처음이니까. 근데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고 그냥 권반장이 외우라는 대로 외우고 계속 그냥 보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 문제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게 쉬워지고 재미있어져요. 이제 풀리네. 나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